한미 ROTC 후보생들이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동반훈련을 펼쳤습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진행됐습니다.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오성규 지사가 일본에서 영구 귀국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13일 김포공항에서 일본 내 마지막 애국지사인 오성규 지사의 환국 환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보훈 콘텐츠 게임 1937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시리즈인 이 세계에서 자유가 사라진다면의 콘텐츠 게임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유럽협의회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6명의 프랑스 참전용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국방뉴스는 3회에 걸쳐 이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90세가 넘는 프랑스 노병들이 기억하는 6.25 전쟁과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이태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먼 타국 땅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에 참전했던 이들. 그 후로 7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지만 참전 당시의 기억은 잊을 수 없습니다. Donc vous avez participé dans quelle année? De 1951 à 1953. J'avais 23 ans quand je suis arrivé en Corée, presque 24, et c'était donc en mai 1953. Bientôt 94 ans. La semaine prochaine. 6.25 전쟁에 참전해 수많은 전우들을 잃었던 자크 그리소레 씨와 폴 로랑 씨. 정전협정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전쟁에 대해 폴 로랑 씨는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Pourquoi il y a eu cette guerre de Corée? Pourquoi le 25 juin 1950, Kim, Corée du Nord, a voulu envahir la Corée du Sud? En fait, Kim voulait faire un seul État. Alors, je pense que maintenant, on a oublié pourquoi on en était là. 다시 전쟁에 참전하겠냐고 묻자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Alors, c'est vrai que c'est une question en fait, c'est pas moi qui a fait. Si on va au passé, s'il y aura encore la guerre en Corée, que vous êtes encore jeune célibataire, vous n'hésiterez pas à participer à la guerre de Corée? Ben, bien sûr. L'état d'esprit dans lequel j'étais à cette époque-là, je me permets, même à mes bientôt 94 ans, avoir toujours cet état d'esprit. 자신의 청춘을 바쳐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Vous avez un mot pour les Coréens, un vous pour les Coréens? Eh ben, ils sont de tout cœur avec nous, hein. Moi, les Coréens, parce que j'ai vécu avec eux longtemps, donc on a gardé de très bons souvenirs. Surtout, merci de pouvoir de continuer à vous rappeler que les Nations Unies sont venues volontairement pour vous aider, pour éviter que le monde communiste n'envahisse toute la péninsule. Alors donc, j'ai un mot à leur dire, merci. 70년 전 우리와 함께했던 프랑스의 참전 용사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학생들은 여름이 되면 더위를 피해 여름방학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체력과 전투기술을 단련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군사교육단 ROTC 후보생들인데요. 이번 여름엔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재 시각 새벽 4시 30분. 아직 동도 트지 않은 굉장히 어두운 새벽인데 뒤에는 후보생들이 훈련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체 어떤 훈련인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훈련이 진행되나요? 네, 오늘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미 ROTC 후보생들과 함께 각계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ROTC에서 각계 전투를 배우게 되었지만 미 ROTC 후보생들이 배운 각계 전투는 어떻게 다를지 기대가 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진행하는 훈련인 만큼 한미동맹의 상징구호처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 8월이 되면 충청북도 괴산군 육군 학생 군사학교엔 전국 ROTC 후보생들이 모여 학예 입영 훈련을 합니다. 유능한 간부로서 요구되는 전투 체력과 군인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을 받는데 그중 매번 후보생 뇌리에 강렬함을 남기는 건 바로 유격훈련과 체조입니다. 특히 올해 유격훈련과 체조는 더 강력해진 존재감을 발휘해 절대 잊을 수 없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구성됐습니다. 바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ROTC 후보생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ROTC 후보생들이 함께 훈련을 받는 건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점호를 마친 한미 후보생들이 훈련장으로 이동합니다. 너무 일찍 일어난 탓인지 발걸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미 ROTC 후보생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아직 후보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미군을 꿈꾸는 학생들인데 굉장히 경직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는 유격훈련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에는 우리 군의 유격훈련이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건 바로 유격체조입니다. 격렬한 동작에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한국 유격훈련 매운맛 앞엔 열애가 없습니다. 매운맛의 아찔함을 우리 후보생들이 달래줍니다. 시원한 물을 챙겨주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알뜰살뜰하게 챙깁니다. 두 번째로 진행된 훈련은 각계전투. 각 단계마다 교관들이 동작을 곁들인 상세한 안내를 하고 옆으로 누운 상태로 찍는다는 거죠. 파서 최소한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빨리 파야겠죠. 1대1로 밀착 마크도 하지만 By fire, the assistant squad team move, okay? Yes. And then once they secure that area, they will cover you and then you move. You can move.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로 진행되는 훈련이다 보니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을 때가 생깁니다.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후보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보다 잘하는 점도 많았고 저희 학군단이 더 잘하는 부분도 많아 보였습니다. 미군이 잘하는 것은 낮은 응용 포복 자세를 되게 정확한 자세로 플레이하는 것이 정말 멋져 보였고 처음 보는 군복에 좀 설레기도 했고 다른 미군과 말이 안 통해도 이렇게 몸소 이렇게 구르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이제 바디적으로 이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숨 쉴 틈 없이 공포의 유격훈련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무섭진 않습니다. 우리 후보생들이 항상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리쬐는 햇볕보다 뜨거운 전투애가 싹틉니다. 격렬한 햇빛과 물을 받고 싹튼 전투애라 싱그러움도 남다릅니다. 마지막 훈련인 체력 단련에서 보여준 지칠 줄 모르는 긍정 에너지와 활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서로 손뼉치고 웃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생김새와 언어가 확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피를 나는 형제 자매처럼 돈독해 보입니다. 폭주 새벽부터 진행된 훈련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에 십자지 훈련으로 굉장히 지칠만도 한데 끝까지 웃음꽃을 잃지 않은 모습에서 한미동맹의 밝은 미래를 점칠 수 있었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훈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진행된 훈련도 있는데요. 현장을 다녀온 김효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기자님. 12년 만에 훈련이 진행이 됐다고요? 대체 어떤 훈련입니까? 바로 육군 학생 군사학교의 학예 입영 훈련 현장입니다. 사실 이 훈련은 매년 진행되는 훈련인데요.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진행됐습니다. 바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미군 ROTC가 함께 훈련을 한 건데요. 한미 ROTC 후보생들이 학군교에서 우호 증진 및 상호 교류를 위한 동반 훈련을 하는 건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학군교가 지난 2011년 성남에서 충북 괴산으로 이전했는데 12년 전엔 성남에서 진행됐으니 괴산에 있는 학군교에선 처음 진행되는 훈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년 만에 이렇게 훈련이 진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감회가 새롭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훈련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사실 미군과 함께 훈련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언어의 장벽입니다. 살을 부대끼며 훈련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훈련 도중 종종 어색한 적막함이 흐를 때가 있는데요. 이번엔 후보생들이 영어에 거부감이 크게 없는 MZ세대인데다 나이대도 비슷해 그런 정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후보생인 만큼 미 ROTC가 바로 훈련에 적응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인데다 낯선 땅에서 진행되는 훈련이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더운 날씨와 미군에는 우리 군이 하는 유격 훈련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훈련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거여서 긴장했던 것 같고 저도 덩달아서 긴장을 조금 했습니다. 때문에 학군교 측은 특별한 준비를 했는데요. 생활관 모든 방에 미 후보생을 한 명씩 배정하고 이 중 영어에 가장 능숙한 한 명과 멘토 시스템을 적용해 전담 마크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취재 내내 멘티와 멘토가 항상 함께하며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이자 친구로 교류하는 모습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Yeah, very interesting seeing different American training. It's similar, but there's a little bit different. I don't know. It depends. Here, like when we're marching, there's a lot of hills. So. 네, 한미 ROTC 후보생들의 그런 영상 잘 봤는데요. 후보생들이 꼽은 각 군의 인상 깊은 점이 궁금한데요. 네, 우리 후보생들은 미 ROTC의 긍정적인 면을 그리고 미 ROTC는 우리 장병들의 강인한 체력과 그리고 절도 있는 훈련 시스템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친구들이 굉장히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하면 날씨도 덥고 훈련도 힘들고 한데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게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되게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oday training? I think it was really cool. It was very nice to interact with the Korean ROTC cadets, and I feel like I've learned so much from them. So, What is the most difference with US or Korean? I think it's just the way we train is very different, what we focus on, but I think it's all very good. It trains very disciplined, and it's good. 하루 종일 후보생들과 함께한 김 기자의 소감도 좀 궁금한데요. 네, 굉장히 더운 날씨에 새벽부터 진행된 훈련이라 굉장히 지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서로를 복돋아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기회가 더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 친구와도 인연이 되면 나중에 임관을 해서 같이 혹시라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미국인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 미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굉장히 케어하고 그 분위기나 정서 같은 게 잘 맞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복귀해서 이제 인간하고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미 ROTC 후보생들의 하계 동반 훈련은 서로의 우정과 그리고 우애를 다지는 그런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 ROTC 후보생들을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폭염의 날씨에 더운 날 와가지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우정을 함께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뢰가 갔습니다. 말로만 한미동맹 하는 것보다 정말로 같이 뛰고 같이 이렇게 훈련하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미 동맹의 초석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체력 단련을 할 때는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하는 것 같다가도 끝이 나면 서로 격려해주는 모습에서 선의의 경쟁이 진짜 이런 거구나라는 것과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 동맹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한미 ROTC 후보생들의 12년 만의 훈련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에 남은 마지막 독립유공자 오성규 지사가 13일 100살의 나이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오 지사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해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가보훈부가 13일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오 지사의 환국 환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방부 의장대의 애국가 연주에 이어 한국 어린이 역사합창단이 오 지사가 광복군 복무 당시 불렀던 광복군 제3지대가를 노래했습니다. 이후 오 지사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묘역에서 환국 신고와 참배를 했습니다. 중국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하다 한국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던 오 지사는 광복 이후에는 교민 보호를 위해 일했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도 받았습니다. 국립 4.19 민주묘지와 전쟁기념관을 배경으로 하는 국가보훈부 제작 실감체험형 보훈 콘텐츠가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등을 배경으로 하는 콘텐츠 1937도 광복 78주년을 앞두고 공개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 시리즈인 이 세계에서 자유가 사라진다면을 배창학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국가보훈부 제작 실감형 맞춤형 보훈 콘텐츠가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4.19 민주묘지와 전쟁기념관에 이어서 오는 광복절을 맞아 서대문 형무소 맞춤형 콘텐츠가 세 번째 시리즈로 대중 앞에 첫 선을 보이게 되는데요. 앞서 수만 명의 이용자를 불러 모으며 인기몰이를 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이곳 4.19 민주묘지에서 이 세계에서 자유가 사라진다면 편을 저도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무더위와 우거진 녹음,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매미의 울음소리, 여름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이곳은 국립 4.19 민주묘지입니다. 이곳에는 이 땅 위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이 잠들어 있습니다. 보훈의 성지이자 민족의 성역인 묘지는 야외 방탈출 게임 이 세계에서 자유가 사라진다면의 배경이 되며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길목마다 걸린 현수막과 세워진 입간판에는 게임 설치와 접속을 위한 QR코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게임 시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자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게임 소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게임 제한 시간은 단 1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펼쳐진 지도를 따라 발빠르게 움직이며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했습니다. 기념관, 기념탑과 같은 조형물도 찾아 인증을 하고 암호를 해독하고 퍼즐도 맞추는 등 퀴즈도 풀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감으로써 역사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몰입감은 상당했습니다. 게임 속 증강현실 AR,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와 같은 최첨단 기술이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참배를 하는 것을 끝으로 게임은 마무리됐습니다. 1시간 남짓 이 4.19 국립묘지 곳곳을 돌아다닌 끝에 이 주어진 모든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선조들이 세운 이 땅, 그리고 그들이 세운 자유와 평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곳 4.19 국립묘지뿐만 아니라 전쟁기념관과 또 서대문 형무소도 방문해 이 보훈의 가치를 또 의미를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금 또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은 지난달 기준 이용자 수가 3만 명에 달했을 만큼 국민적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오는 15일 광복 78주년을 앞두고 국가보훈부 제작 세 번째 시리즈 1937도 나왔습니다. 독립을 주제로 한 1937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얼과 혼이 서린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독립운동가가 된 플레이어가 수감된 서대문 형무소에서 탈출하는 게임은 연중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콘텐츠 참여자 대상의 추첨은 물론 여러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립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지난 11일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해병대 병 1295기 수료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안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료증은 7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 해병들에게 수여되겠습니다. 본병 1295기 지금부터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최영길 교육훈련 단장이 해병이 되었음을 선포하자 신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기뻐합니다. 이날 수료식을 통해 914명의 정예 해병이 탄생한 것입니다. 지난 6월 입영한 인원들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100mm가 넘는 폭우 속에서도 혹독한 훈련을 안전하게 마친 끝에 정예 해병으로 거듭났습니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해병에게 부여되는 무적 해병상은 최문수 이병이 수상했으며 이 밖에도 충성상, 명예상, 도전상, 공호상이 수여됐습니다. 해병대 안 되면 될 때까지의 정신을 배우고 싶어서 입대했습니다. 전역할 때는 멋진 해병과 멋진 어른으로 부모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해병들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 강화, 포항, 제주도 등 전국 각지로 배치돼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8월 14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7 기동군단이 11일 경기도 이천시와 재해재난대응과 민관군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서에는 재해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체계 구축과 민관군 상생협조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심혈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가 10월 10일까지 보훈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은 영상과 그림, 문예,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4개 부문과 UN 참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보훈부는 모두 70점의 작품을 선정해 오는 12월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부 장관상과 6,54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8월 14일) 기상정보입니다.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치솟으며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가끔 지나며 곳곳에 소나기 내리고 있고요.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 소낙성 강수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대구는 2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동해상의 시정과 운고가 낮아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입니다. 이번 주간 동안 무더위 지속되겠고요. 일부 지역엔 소나기 내리며 습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15일은 광복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동안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애국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본 내 마지막 생존 애국지사인 오성규 지사가 군장병과 국민들의 환영 속에 지난 13일 귀국했고 14일엔 순국 103년 만에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과 부인 최엘레나 여사가 국립서울현충원에 함께 잠들면서 깊은 울림을 안겼습니다. 이처럼 영웅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이정표이기 때문은 아닐지. 광복절 하루만이라도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 됐으면, 그리고 광복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모두에게 나라 사랑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15 광복절 78주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